단기 폭등 가능한 호재 코인을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따라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호재 코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비법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 소개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죠. 호재 코인을 선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채택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채택 사례죠. 유명 기업에서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바이누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구찌가 그 중에 하나고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도 결제를 받고 있죠. 채택 사례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ETF 시대가 도래하면서 월스트리트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선두에는 바로 이 기업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원래 안티 코인의 대표 주자였었죠. 그랬던 분이 스탠스를 바꿉니다. 정말 순식간에 바꿔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놀랐죠. 스탠스를 바꾸면서 한 일이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승인시켜버렸어요.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하고 운용 기금의 양이 한국 GDP의 한 7배, 8배 됩니다. 그런 곳이에요. 자본이 위력적이죠. 그런 블랙록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첫 번째 비트코인의 산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바로 이더리움 ETF. 지금 반쪽짜리 승인이 났죠.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완전 승인이 날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어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X 게시물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증권의 토큰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이걸 통해서 RWA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록이 추구하는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한 55% 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귀금속과 천연 자원도 있고요. 예술작품도 있죠. 국채도 있고요. 많아요. 이런 많은 자산들을 토큰으로 발행해서 이걸 투자 상품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들 증권사들이 ETF를 돌리죠. 펀드예요. 돈을 모으고 그것에 대한 운용 실적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업 모델이죠. 자, 그럼 RWA를 통해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구상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걸 운영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감히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없을 만큼의 규모 차이가 발생해요. 이걸 하는데 이더리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특징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다릅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완성된 화폐로서 개발이 되었다면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에요. 확장을 위한 생태계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만들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시키면서 말이죠. 그 스마트 컨트랙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있죠. 이들을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방금 살펴본 RWA는 자산의 범위나 자본 규모는 물론이고 업무의 스펙트럼 역시 감히 상상을 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광대한 작업을 이미 다 수행해 놨어요. 어디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블랙록이 이더리움과 함께하려는 것이에요. 강력한 채택의 사례입니다. 호재의 조건 두 번째는 당연히 투자 유치죠. 당연합니다. 돈을 받아왔어요. 엄청난 호재죠. 매일매일 토큰이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자본의 선택을 받고 또 어떤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투자 소식은 가급적이면 많은 채널을 개발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습니다. 저도 저장하고 사용하는 채널의 개수가 거진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영어 사이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 개발사 대표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운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에서는 코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이 금지된 나라예요. 열심히 일건 만들어놨는데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코인 사업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도 전부 다 영어죠. 당연한 겁니다. 익숙해지세요. 사이트만 개발해두고 이 안에서 전부 다 사이트 번역되죠. 그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뉴스 보는 채널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여기 코인텔레그래프고 여기는 뉴스에 들어오셔서 비즈니스까지 들어오시면 투자유치 사례들 나옵니다. 그리고 인베스토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는 투자 전문적인 뉴스들을 많이 다뤄줘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도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곳들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서 보냐면 크립토 전문 벤처캐피탈이 많아요. 글로벌입니다. 전부 다.
그런 VC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공개합니다. 왜냐면 이들도 투자 성과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공개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된 프로젝트들은 얘네들이 오히려 나서서 광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벤처 캐피탈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바이낸스 랩스가 있죠. 이곳에 위치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얘는 홍콩이고요. 바이낸스 자체가 중국 자본입니다. 판테라 캐피탈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샌프란시스코고요. 코인베이스 대단한 기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고요. 이렇게 위치까지 같이 보시면 업계 흐름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 제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대략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회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홈페이지 가서 포트폴리오를 봐요. 그러면 이들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도 얼추 나옵니다.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개발 정도나 레벨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얼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이런 거를 상정하고 나서 벤처 캐피탈과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그걸 통해서 저랑 잘 맞는 투자 회사들이 몇몇 있고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DWF 랩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과거부터 트론도 있었고 최근에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컴플럭스도 있고 멘틀도 좋죠.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이미 강력해져 버렸고 배치 AI 등등 해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DWF는 극초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언젠가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었던 내용 중에 크립토 관련된 산업은 4차 산업으로 아직 극초기 단계예요. 안정성을 채택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초기에 개발해야지 뭔 안정성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DWF 같은 투자 기업을 저는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해시드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특히 크립토 전문 벤처 캐피탈 중에서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해시드가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대단한 성과예요. 김서준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 자금이 6억 불이 넘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 운영량이 어떻게 확보가 되냐면 이전의 결과를 통해서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하나둘 계속 참전을 선언하면 그러면 운영 자금의 양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 기금의 순위를 높여가게 되는데 해시드는 되게 단기적으로 빨리 성장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VC 업계에서 성장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적이에요. 해시드는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 적중률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바로 이해될 텐데 한 번씩 다 들어가셔서 포트폴리오 누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만한 것들 보여드리면 월드코인 있죠. 니어 프로토콜 있고요. 앱토스 있어요. 카이버도 있어요. 그 외에도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를 하고요. 투자사들은 종류도 많고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투자 유치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정통하게 될 거예요. 지금 살펴보신 이 두 가지가 호재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기 폭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을 찾으셨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 싶은 항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설립자예요. 한국도 명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 미국은 그 명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명성에 금이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이름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매장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네임드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네임드 개발자가 어디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한다. 그 순간 벤처 캐피탈들이 먼저 와서 명함을 줍니다. 우리가 투자해주겠다고.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크립토 업계도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과거처럼 단독 엔지니어만 가지고서 출범하지 않아요. 좋은 운영자도 극초기에 이미 합류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챙기셨다면 정말 좋은 종목을 선정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좋은 종목 찾으면 소개해줄 거라 믿고 오늘은 제가 먼저 하나 드리죠. 오늘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이 코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투자 유치부터 살펴보죠. 앞서 소개해드린 DWF와 해시드로부터 모두 투자받았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한 군데 더 코인베이스에서도 투자를 받았어요. 대단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살펴봤던 항목 있죠. 바로 채택입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입니다. 한국에서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가상이 아니에요. 암호화된 화폐라고 쓰는 게 맞고요. 가상이란 말 쓰다 보니까 가상세계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실물 자산에 대해서 지금 블랙락과 같은 접근이 있죠.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크립토 업계는 실물 경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실물로 나오게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가 이 코인이에요. 둘을 연계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죠. 이거는 현재 이더리움이고 솔라나고 간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없어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기를 쓰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더리움이 완전 승인되는 날이 곧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블랙록이랑 협업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RWA 설명드리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RWA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RWA 관련 코인들이 사실 디파이 단계에서 머문다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블랙록의 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록 관련해서는 정말 입 아프게 설명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2단계부터는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코인의 핵심 인물이 이 두 분입니다. 왼쪽은 여러분 몽고디비라는 회사 있어요. 개발자 전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글로벌 거대 기업인데 거기에서 개발 이사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이 코인의 CTO고요. 또 한 분은 JP 모건에서 크립토 전문 팀을 만들었었어요. 그 팀의 사실상 이사급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엔지니어와 그리고 어떤 운영자가 모였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처음 나올 때부터 투자 유치, 채택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게다가 설립자까지 준비는 완벽하다 이거죠. 올 3월에 블랙록 RWA라고 하는 호재가 잠깐 코인판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약했고 너무 시기상조였습니다. 왜냐면 이거 블랙록 RWA의 호재가 진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RWA라고 하는 재료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의 횡보를 깨고 상승 전환을 지금부터 시켜준다면 엄청난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알트가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폭등하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블랙록에 대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비트코인을 과거부터 선전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아크 인베스트랑 그 캐시우드 언니 있죠. 돈나무 언니. 그리고 요새 한참 눈에서 레이저 쏘고 계시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운영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 둘이 거의 쓸어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ETF 승인 시점이 되었을 때부터 블랙록이 참전합니다. 현물을 쓸어 담기 시작해요.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현물 보유량이 28만 6,871개로 현재 1위입니다. 2등이랑 격차가 꽤 나요. 2등이 방금 설명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3위가 미국 정부입니다. 블랙록이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1등을 제패한다. 그들 스스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자, 5월 31일 금요일 오늘 나온 뉴스고요. 블랙록이 그에 따라서 슬슬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현물 매입에 대한 경쟁이 심했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경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블랙록 말고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치, 지금 블랙록처럼 해당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ETF 정도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럴 거면 비트코인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블랙록도 이더리움 매입에 대해서 딱히 간을 안 봅니다. 그냥 내비뒀다가 승인 나는 시점에서 대거 매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00,000 해봤자 100억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염원하고 있는 RWA 사업을 하는데 이더리움을 막강하게 소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다가 이 코인이 호재로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 코인은 여러분들 하도 요청이 많아서 업비트에 올라와 있는 코인으로 제가 오늘 선정을 한 거고요. 이곳에서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호재 발표가 되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원화마켓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거는 업비트가 알아서 잘 해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차트 살짝 보여드리죠.
지지선이 하얀색이 먼저 앞서서 만들어지고 있던 지지선이었다가 이번에는 살짝 기울기가 높아지죠.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전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매집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매집 상승 단계에서 직전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지지선을 강력하게 상승 돌파해 주었죠. 따라서 지금부터 나올 폭등 시나리오에서 초기에는 저항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해요. 마무리하시죠. 호재 코인을 여러분 정리를 할 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타인을 설득할 만한 재료를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논리가 있으면 투자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승률도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찾기에 나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 종목은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죠? 이 안에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숫자 6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문의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코인판에 또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가 혹시라도 막히는 게 있으면 문의를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